그래서 시아버님이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을 때도 모든 일 제쳐놓고 달려갔었고 위급한 고비는 넘겼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의 뇌경색이 다시 재발됐어요. 시아버지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발음이 어른해지고 행동장애가 생기셨어요. 잘 걷지도 못하셔서 옆에서 병수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저는 남편의 가게 일도 도우면서 시댁에 수시로 가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시아버지 병수발 들면서 남편에게 헌신하는 여자는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모자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고 시아버지 병수발 들어주느라 고생이 너무 많아. 라고요. 상간례 자리에서도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귀한 딸을 우리 집안에 선뜻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하다는 말만 수십 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고마움을 아낌없이 표현해주고 저라는 사람을 귀인 대접해주는 그 마음들이 너무 예쁘고 또한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남편 가게도 열심히 돕고 시아버지 병수발도 거의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사계절의 끝자락이 올 때쯤 시아버지의 오락가락하던 행동장애는 꽤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어눌한 발음은 여전했고 걷지도 못하셨죠. 다리가 많이 저리시고 힘드신지 그 무뚝뚝하던 시아버지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날도 종종 있으셨어요. 그런 시아버지가 참 안쓰러워서 병수발을 더욱더 극진히 해드렸었네요.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병수발과 가족들의 식사 준비부터 큰 평소의 살림까지 제가 하는 게 당연시되었어요. 남편의 가게가 바쁘면 당연히 제가 가서 돕는 건 일상이었고요. 2년 동안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했었어요. 2년의 시간 동안 남편의 라면 가게는 날마다 문정성실을 이루는 맛집이 되었어요. 단골도 많았었는데 남편에게 사업 제안을 하는 손님도 종종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솔깃해하던 사업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이 투자 전문가들이신데 필리핀 마닐라에 목이 좋은 곳이 있대. 한국 라면이 지금 필리핀에서 인기가 좋아서 거기에 한국식 라면 전문점 내기만 해도 연매출 30억은 보장된다고 하래. 올해 라면 가게를 필리핀에 내고 싶다 하는데 내가 2억만 투자하면 매출의 50%를 나한테 보장해준대. 정말 눈에 반짝거리며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죠. 2억을 보태는데 매출의 반을 당신에게 준다는 말을 정말 믿는 거야? 설령 그게 정말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 하는 거나 더 잘하자. 반대하는 저의 말에 남편은 아쉬운 듯 한 번 더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나한테 투자하기 전에 마닐라 답사를 한번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 비행기 비용은 자신들이 대주겠다고. 그런 파격적인 제안과 호의적인 행동들을 누군가 나한테 할 때는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부터 파악을 해야지. 당신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사기꾼 같아. 그런 저희 말에 남편도 순순히 수긍했어요. 그렇게 몇 달 만에 남편이 말하는 분점 이야기는 그렇게 덮어지나 싶었죠. 한숨 돌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유 없이 속이 너무 쓰리고 소화하는 게 힘들어 소화불 양을 자주 느꼈어요. 저는 기다리던 임신이 아닐까 싶었어요. 바로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지만 번번이 한 줄만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봤더니 임신은 아니었어요. 의사가 내시경을 권했고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렸었죠. 환자분, 내시경 검사 결과 모양이 좋지 않아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조직 검사 결과
위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위암 초기니 수술만 잘 받으시면 결과가 좋으실 겁니다. 암은 하루하루 다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평소에 정말 건강한 애는 자부하던 저였어서 제가 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위암 초기라고 했지만 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무서웠어요. 암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남편밖에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집에 온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었죠. 여보, 나 암이래. 어떡해. 너무 무서워. 남편은 저의 말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진짜 암이래? 확실해? 조직 검사 결과 위암 초기래. 다행히 수술하면 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워 여보. 그럼 가게 일은 당장 못 도와주겠네? 무섭다는 저의 말에 남편이 꺼낸 말이 가게 일 이야기였어요. 위암 초기라도 암은 하루하루 다르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가게가 바쁘면 수술 받기 전까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저의 말에 남편은 얼굴이 덤덤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저는 남편이 슬픈 내색을 하면 제가 더 힘들어할까봐 표정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었죠. 암은 돈이 많이 나가는 병인데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게 생겼네. 라며 제 앞에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그럼 당장에 너희 시아버지 병수발은 그럼 누가 들어야 되나? 나도 오늘 개모임 가야 하는데. 라며 걱정하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일단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수술 날짜 잡히기 전에는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그런 저의 말에 시어머니는 답도 하지 않은 채 정색하는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그럼 나갔다가 오마 라고 하셨네요. 평소에는 저만 보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매번 제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에게 항상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언제 다 갖고 저승에 가나 라며 우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시어머니의 정색하는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라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했지만 시아버지의 뇌경색 초기 발생 때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셨으니 돈 걱정부터 하시는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껏 저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신 적 없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해주셨던 분이었으니 마음은 많이 상했지만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 싫었거든요. 그 후 친정엄마에게도 털어놨어요. 네가 왜 위암이야? 걸려도 내가 걸려야지. 내 새끼가 왜 그런 병에 걸려? 라며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그런 친정엄마의 눈물에 엄마를 안아드리며 저도 같이 울었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당신 품에 꼭 끌어안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그깟 위암 아직 초기니까 무조건 수술해서 완치 가능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니 시아버지의 병수발도 당장 멈추고 네 몸부터 돌봐. 친정엄마가 내색은 안 하셨지만 시부모님 집에 오시면서 어머님 병수발에 남편 가게 일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싫으셨나 봐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속 쓰리고 소화불량인 증상이 혹시나 임신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했었다는 것도 아시기에 제가 위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요? 대학병원 초진 날짜가 잡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지만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저는 집에서 시아버지를 간호하며 가족들 식사를 챙겼어요. 남편 가게에 가서 깍두기와 대파김치도 대량으로 담갔네요. 남편과 시부모님을 제 가족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제 걱정을 속으로는 하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면 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는 날도 제가 차린 아침을 다 먹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나 병원 가는 날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늘 바쁜 일이 있어. 아직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무신경한 말에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어야지. 위암 걸린 게 뭐 대수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줘야 하냐. 그 말에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과 어머님의 말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동안 서러움도 밀려왔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부터 10까지 저한테 맞춰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괜찮냐는 그 흔한 안부조차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다독여주기는커녕 저를 둘 다 투명인간 취급만 하셨어요. 식구들 밥 챙겨주고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암에 걸린 사람 하나부터 10까지 좀 맞춰주면 안 돼요? 내가 가족들에게 헌신한 만큼 다들 저를 생각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제 착각이었나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아침부터 밥상 앞에서 소리치며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어른들 앞에서 무슨 행패야.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당연시했어? 매번 고맙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뭐만 하면 고맙다는 소리 들어야 돼? 그러자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소리 하셨어요. 우리가 매번 고맙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 게 하늘을 찌른다. 니네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든? 이라며 저를 냉랭한 눈빛으로 노려보셨어요. 그 둘 사이에 있자니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서 혼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 때문에 처음 진료보러 가는 건데 보호자 하나 없이 병원에 진료보러 가는 기분은 그야말로 외롭고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혼자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이 이렇게 홀대를 당할 만한 부탁이었나 싶어서 서러웠어요. 다행히 병동에 남는 게 있어서 검사 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겠어요. 일주일 뒤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이 가능하면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진행합시다. 라고 대학병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암 초기는 내시경으로도 뗄 수 있고 범위에 따라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진료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어요. 들어오는 저를 보면서도 병원은 잘 다녀왔는지 안부 하나 물어주시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짐은 왜 싸세요? 환자가 환자를 볼 수 없지 않겠니? 오늘 네가 눈을 부릅뜨고 날 잡아먹듯이 쳐다보는데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같이 살 수나 있겠니? 너희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낼 거고 그래서 짐 챙기느라고 온종일 바빴네.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병수발까지는 할 수 없잖니. 어머님께 병수발 받을 생각 일절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런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무서운 마음이 커서 누군가의 격려가 절실했어요. 근데 남편은 바쁘다고 휙 가버리고 시어머니마저도 이렇게 냉랭하시니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암 판정을 받기 전에 저희 친정엄마와 1박 2일로 나들이를 가려고 계획했었어요. 그 약속엔 남편도 같이 동참했었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엄마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컸었어요. 엄마는 매번 전화 오셔서 제 안부를 물었어요. 그때마다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마음 아파하고 계실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엄마에게 힘든 내색을 하기가 싫었어요. 입원 당일에도 혼자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병원에 잘 도착은 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겐 전화 한 통이 없었네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건 지 4번 정도가 되어서 받았어요.
당신은 내가 입원을 잘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잘했겠지. 당신이 어린애야.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은데 나한테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왜 자꾸 어린애처럼 징징거려? 아내가 암에 걸려서 입원했는데 그게 일보다 더 중요해? 남편의 말에 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필리핀 현지도 가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결국 그걸 하겠다는 거야? 내가 전에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하는 사업인데 당신이 끼어들 일은 아니잖아. 내가 당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당신 몸이나 간수 잘해. 건강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누굴 보고 뭐라 하는 거야? 라며 화를 냈었어요. 남편이 이제껏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목소리 데시벨이 이 정도 커진 적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남보다도 못한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행동에 실망도 많이 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라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대놓고 물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당신에겐 불편해? 라고요. 그럼 당신 같으면 암에 걸린 사람 환영하겠어? 앞으로 내 사업이 얼마나 바빠질 건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암이랍시고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왜 몸 하나 간수 못돼서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사업 때문에 바빠지면 당신은 우리 부모님 모시면서 날 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당신이 못하게 됐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 당연한 걸 묻고 있어. 남편의 말에 상처를 제대로 받아버린 저는 병실에서 끄끄거리며 울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어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 이 인간이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암이라는 사실도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변해버린 남편과 태도가 달라진 시어머니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제 상황이 버거웠어요. 제가 우는 소리를 분명 수화기 너머로 들었음에도 한숨만 쉬던 남편에게 저도 말했어요. 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나 지금 당신 앞날 방해하는 애물단지 된 거지? 당신 그 사업 나 아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가게 낼 때 네가 해준 돈 다 돌려주면 되잖아. 라고 하고는 남편이 먼저 끊어버렸어요. 계속 혼자 울고 있다가 친정엄마의 전화가 왔어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어? 내 새끼 혼자 병실에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잠겨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떨리는 제 목소리에 엄마는 제가 걱정이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저를 보러 오셨어요. 환자복을 입고 수척해진 저를 보더니 엄마의 눈시울이 금방 빨개지셨어요. 딸 걱정에 이렇게 먼 길을 초조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 생각하니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